자, 다음에는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이게 이제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그 유명한 실험이죠. 그래서 전자슬릿 실험하고 그 다음에 슈레딩거 고양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자를 가지고 실험을 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구멍을 두 개 뚫어놓고 전자를 쏘게 되면 전자가 입자라고 생각하면 이러한 무늬가 나와요. 왜냐하면 요 슬릿을 통과해서 요 스크린에 이제 닿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지금 틈과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된다. 이건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요 단일 슬릿은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기 이중 슬릿 하나만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여기다 그냥 직접 뿌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페인트 있죠. 이렇게 뿌리는 페인트. 거기에 보면 여러분 실제 글씨 같은 거 페인트 쓰기 위해서 여기다 글자 모양 파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 쭉 뿌리게 되면 그 글자 모양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얘를 그냥 이제 그 전자를 입자라고 생각하고 요 틈에다 놓고 뿌리잖아요. 쫙 이렇게 전자를 쏘게 되면 간선 무늬가 나와요. 이렇게 발코드 있고 발코드 있고 발코드 있고 발코드 있고 바코드 같은. 그럼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간선 무늬의 특징은 전자가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라는 얘기죠. 파동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간선 무늬를 만들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신기한 거죠. 입자라고 생각했는데 파동 형태가 나오네? 그럼 전자는 파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입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는 때 요 전자들이 어디를 통과하는지 관측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눈이 그려진 이유가 그겁니다. 이 관측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렇게 입자 무늬가 나와요. 이게 좀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여기다 디텍팅을 달아서 어느 틈을 통과할래 라고 보게 되면 어느 틈을 통과하는지 보이거든요. 그거 보이는 순간 다시 입자처럼 행동한다. 그냥 쏘면 관찰하지 않고 그냥 쏘면 파동처럼 행동하는데 이걸 관찰하고 쏘면 역시 입자처럼 행동한다. 이래서 관측하는 행동이 바로 얘네들의 상태를 바꿔준다. 파동을 입자로 안 보면 입자가 파동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알고 그냥 보면은 이거를 입자처럼 행동을 하고 안 보면 파동처럼 행동하냐,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 설명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이걸 파악하지 않고요. 이 전자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파동성하고 입자성하고 동시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를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요 입자 안에 파동을 그린단 말이에요. 얘는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걸 뭘로 표현하냐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파동성을 예를 들어서 여성성이라고 한번 놓고 그 다음에 이 입자성을 남성성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남성 호르몬과 이 전자라는 거, 이 모든 물질이 이 물질파, 그러니까 파동과 입자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성과 남성성을 다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테스트를 할 때 여성 호르몬을 검사하는 테스트를 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테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 관측하는 행위, 어느 구멍을 통과할까라는 이 구멍을 통과하는 거는 입자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럼 이 실험 자체가 뭐냐면, 여기 관측하는 행위 자체가, 이 실험 자체가 뭐냐면, 이거는 남성 호르몬을 테스트하는 검사예요. 그럼 당연히 남자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남성 호르몬도 나온다, 이 얘기거든. 대단한 게 아니라 어느 구멍을 통과한다는,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여성 호르몬 테스트예요. 어련히 여성이겠거니 하고 여성 호르몬 테스트하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 나오고, 눈을 봐서 욕을 본다는 건 남성 호르몬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테스트니까 남성 호르몬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남성 호르몬의 결과가 나온다. 얘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행동하냐, 그게 아니라 테스트 자체가, 이 관측 행위 자체가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요걸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관측 행위를 안 하고 있을 때 여성 호르몬 검사하는 요거. 그러니까 전자를 막 쏘게 되면 간선 무늬가 나오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관측은 안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전자를 하나씩 쏴요. 하나씩 쏘면 결과적으로 여기 통과하거나 여기 통과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하나 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하나 쏘고 이렇게 해서 시간 텀을 두면서 쏘잖아요. 그래도 간선 무늬가 나와요. 보지 않으면. 그럼 이걸 갖다가 이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합파라 그러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통과해가지고 나올 텐데 얘네들이 간선문을 어떻게 만드냐 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이게 이제 좀 재밌는데, 이 입자 하나가, 전자라는 입자 하나가 두 군데를 동시에 통과한다 라고 얘기해요.
두 군데를 동시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간선문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공격한 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요걸 이제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이게 맞은 거예요. 두 개를 다 동시에 통과한다. 그래서 간선문을 만든다. 하나를 쏴도 하나가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한다. 그게 이제 요거에 대해서 공격한 게 바로 슈레딩거의 고향이에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좀 재밌는 게 이제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파악하는데 그 여러분들 그 고전역학의 핵심은 뉴턴 방정식이잖아요. 뉴턴 방정식으로 우리가 모든 이제 문제를 다 해결하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물체뿐만 아니라 천체까지도 다 해결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거대한 질량이라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야 되지만 뉴턴으로 고전역학은 다 해결했죠. 양자역학은요 슈레딩거 방정식으로 다 해결해요. 이게 완전 무적 짱이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든 슈레딩거가 이러한 양자역학을 공격하려고 만들어낸 얘기가 고양이에요. 슈레딩거 고양이.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제 역설을 한 게 바로 슈레딩거 고양이.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맞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을 공격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슈레딩거도 자기도 잘 몰랐다는 얘기야. 그건 그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이게 뭐냐면요.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관측하는 행위가 무언가를 상태를 바꾼다는 얘기. 그걸 얘기하는 거를 이제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제 완전히 이게 뭐 빈 공간에다가 이제 뭐 상자 같은 데다가 밖에서는 외부 관측이 불가능한 상자 같은 데다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넣고 거기에 고양이 한 마리를 넣고요. 거기 독극물을 넣습니다. 그럼 이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게 이제 반감기를 지나면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제 방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완전히 랜덤이에요, 랜덤. 응? 언제 이제 방출될지는 모른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양자역학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이게 나올지 모른다. 근데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가 이게 방출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디텍팅을 하게 되면 망치가 독극물을 깨게 되고 그럼 독극물에 대한 이 가스 때문에 고양이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자, 간단합니다. 방사선 동위원소가 안 나왔다면, 그래서 이 독극물이 깨지지 않았다면 고양이는 살아있을 거고요. 반면에 이 방사선 동위원소가 랜덤하지만 나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면 고양이는 죽었을 거예요. 되겠죠.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고전하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외부에서 관측이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고전역학적으로는 현재 이 고양이는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만약에 이게 방사선 동위원소가 나왔다면 죽었을 것이고 안 나왔다면 아직 살았을 것이다. 이거는 측정하고는 관련이 없어. 내가 관측하는 건 관련 없이 이미 죽었거나 살았거나 해서 딴 열었을 때 방사선 동위원소가 안 나왔다면 얘는 살아있을 거고 냐옹 이렇게 할 거고 만약에 얘가 나왔다면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측정하는 건 관련 없이 이미 이 안에서 일어난 상황 때문에 고양이 상태는 결정됐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문제 없죠? 그런데 이 양자역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죽은 것과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로 중첩된 상태. 이게 바로 양자 얽힘이라고 합니다. 양자 얽힘.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관측하기 전에는 이 두 상태, 살아있거나 죽은 상태가 지금 공존하고 있고, 우리가 이게 뚜껑을 열어서 갑자기 이제 이거를 관측하는 즉시 이 상태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즉, 측정을 하는 순간 만약에 얘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죽으면 죽어있다. 이게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슈레딩거는 뭐냐면 이게 야 니들 양심이 있냐 이게 코펜하겐 학파거든요. 보호를 비롯한 이제 여러분들과 하이젠베르크라던가 얘네들하고 아인슈타인하고 그 다음에 이 슈레딩거가 대표적으로 둘이 싸운 거예요. 양자역학은 이제 신은 주사위놀이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네 고양이가 내 고양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운 거예요. 슈레딩거가 고양이 가지고 공격한 거예요. 야 이게 니들이 양심이 있냐? 말이 되냐? 죽은 것과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 죽은 것과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 그러다가 내가 봤을 때 살아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거로 결정되고 관측하면서 죽어있으면 죽은 걸로 결정된다? 말이 되냐 하면서 공격을 한 거예요, 이게. 니들 양심 있냐 공격을 했는데 코펜하겐 학파가 뭐라 그랬냐면 땡큐 이거였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를 동시에 통과한다는 걸 이 사람들도 해석을 못한 거였거든요. 근데 슈레딩거가 이걸 공격하기 위해서 죽은 것과 동시에 살아있는 이게 지금 양자 얽힘이 돼가지고 중첩되어 있는 고양이가 말이 돼? 말이 돼 했는데 땡큐 이거였어 고마워 슈레딩거 이겁니다. 즉 이 지금 양자 상태라는 것은
죽어 있는 상태와 살아 있는 상태가 이게 겹쳐 있고요. 지금 이것처럼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관측하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관측하는 동시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 죽어있으면 죽어있는 거. 조금 이해가 안 가죠?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거는 좀 재미로 들으세요. 야바이 있죠, 야바이. 이렇게 돈 넣고 돈 먹기 해가지고 이게 뭐 종이컵 같은데 뭐 그릇 두 개에다가 여기다가 동전 하나를 놓는 거예요. 동전 하나를 놓고 자 돈 넣고 돈 먹기 막 이러면서 막 섞어가지고 이거 돈 있는 거 찝으면은 돈 걸면 베팅하면은 그만큼의 뭐 몇 배 돈을 준다 이런 게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도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고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막 얘가 섞어놓고 내가 베팅을 해요. 만약 여기에 베팅을 하죠. 혹은 여기에 베팅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전적으로는 이미 이 동전은 여기 있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그때 나는 그걸 안 보이기 때문에 요쪽에 베팅을 하게 되면 얘가 내가 이거를 어디에 결정하는지에 관계없이 이미 얘는 여기에 들어 있었고 그래서 이거 여기에 걸면은 돈이 없는 거고 내가 여기에 걸었다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돈이 걸려서 난 돈을 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고전적인 우리가 해석이에요. 당연한 해석이죠. 그렇죠? 근데 양자적인 해석은 그게 아니고요. 자, 그림을 그리기 좀 애매한데 돈이요. 요 상황에서 뭐야 이거 왜 이래? 자, 다시 요것만 지워줘야지. 그렇지. 자, 돈이요. 이게 양자 얽힘 상태라고 해서 얘하고 어떤 뭐 이 양쪽에 다 지금 이게 지금 중첩돼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이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중첩돼서 양쪽에 동시에 다 있다니까. 중첩된 상태로. 이 상태에서 내가 이쪽을 걸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 있다라고 하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을 걸었는데 이쪽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얘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동전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게 바로 양자 얽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세상이 아니라니까 양자 세상은. 앤트맨의 세상이에요. 앤트맨의 세상. 요즘 여러분 앤트맨 영화 보면 그냥 막 양자역학 나오면서 뭐 양자 얽힘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게 어설프게 이거 흉내 내는 거예요. 워낙 작은 세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하는 등시에 이것이 결정된다고 하는 게 바로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이미 양자역학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 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파인만은 이런 얘기 했거든. 양자역학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물론 그 양반 돌아가지고 난 다음에 시간도 많이 지나서 우리 또 똑똑한 후배들이 또 열심히 많이 발전을 많이 시켰겠지만 활용을 많이 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 게 양자통신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람이 이렇게 있죠. 요 뭐 군사 기밀 같은 걸 통신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걸 이제 양자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서 이걸 도청하려고 하죠. 외부에서 도청하려고 해서 감청하는 동시에 혹은 도청하는 동시에 어떻게 관측이 일어나죠. 그럼 이 신호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그럼 이 암호를 여전히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암호를 풀 수 없게 되는 거죠. 양자 암호화입니다. 이런 것도 실제로 지금 많이 실용화 단계라고 선생님이 알고 있거든요. 실용화가 됐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교란되는 시스템 같은 거 누가 도청하려고 하면 관측하는 것 때문에 이게 완전 바뀌어 버리는 거 원래 이렇게 되는 애가 딱 관측하는 순간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정보가 아닌 다른 정보로 돼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쓸모없는 정보가 돼버리는 거죠. 감청하는 순간 놀랍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선생님도 양자역학적으로 조금 예를 들면은 선생님도 지금 살아있는 거랑 죽은 것과 동시에 이제 중첩된 상태, 양자 얽힘 상태에 있는 건데 여러분이 선생님 수업을 듣고 열심히 공부하는 순간 선생님은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생님 수업을 안 들으면 이제 선생님이 죽은 거가 되는 거고 아니 마찬가지죠. 선생님 수업 안 듣는 사람은 선생님이 뭐 죽었다고 봐도 관계없는 거 아니야. 광쌤이 누구야?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슈레딩거 고양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고양이는 현재 이렇게 중첩된 상태 이게 막 지금 살아있고 죽어있는 게 중첩된 상태면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는 결과적으로 측정하는 행위를 통해서 측정하는 순간 결정된다고 하는 게 바로 양자역학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좋습니다.